남중국해의 수평선이 붉게 물든 그날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항모 전단 앞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속수무책이었고 누구도 그 절망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나라의 이름이 조용히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코리아. 지상에서 쓰이던 그들의 로켓, 천무.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바다의 괴물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모두가 비웃던 그 질문에 한국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됩니다. 널슨 마셜리데어. 아니 되게 만들어드리죠. 그리고 그날 바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처드 호킨스.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기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남중국해가 불타올랐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동남아 해역을 완전히 장악했고 세계는 무력했습니다.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희망은 사라졌죠. 그때 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코리아. 지상 로켓으로 바다의 제왕을 잡겠다는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냈습니다. 12초 만에 항모가 침몰했고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한 영국 군사 전략가의 눈으로 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것은 무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 의지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리처드 호킨스입니다. 영국 해군 출신이고 지금은 국제군사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30년 넘게 전쟁의 균형이라는 걸 연구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위성 화면을 통해 바다가 타오르는 걸 봤습니다. 남중국해였죠. 수평선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피었습니다. 함정 세 척이 동시에 침몰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화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합동작전 통제실이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 중국 항모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한 전단이 완전히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필리핀 함정 두 척이 먼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초계함이 수장됐습니다. 20분 만의 일이었죠. 위성 모니터 속 화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의 미사일이 궤적을 그으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중하는 순간 폭발. 그리고 침묵. 바다는 그렇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통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1시간 뒤 회의실엔 12명이 모였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군사 대표들이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대형 스크린엔 여전히 남중국해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 바다, 가라앉는 잔해들, 그리고 압도적인 중국 항모 전단.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명확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회의실을 채웠죠. 필리핀 대표가 물었습니다. 미국은요? 그들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전면전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베트남 대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균형을 되찾을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트남 해군 대표 응우옌 중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군인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코리아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코리아?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응우옌 중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천무라고 부르죠. 다연장 로켓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상 로켓 말입니까? 그게 바다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응우옌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한국 방산청의 자료가 떠 있었죠. 이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로켓의 재원, 사거리, 정확도. 그런데 이건 육상 무기였습니다. 바다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냉소했습니다.
지상 로켓으로 항모를 잡겠다고요? 중령, 그건 망상입니다. 하지만 응우엔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었습니다. 호킨스 씨, 저도 압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우린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호킨스 씨,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서요? 한국방산청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긴급 기술협력 제안서 마이너스 대함 정밀 타격 체계 시범 운용권. 대함? 로켓으로?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그들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죠. 붉게 타오르는 남중국해. 그리고 응우엔 중령의 눈빛. 코리아라는 이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한국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망상인지 아니면. 노트북을 열고 한국방산청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기술 브리핑 요청.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답장은 2시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가능.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지상 로켓으로 바다의 제왕을 상대한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화상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엔 한국방산청 기술진 5명이 보였죠. 가운데 앉은 사람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킨스 씨. 저는 김준혁입니다. 대함 타격 체계 개발 책임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로켓으로 해상 표적을 타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파도, 기상, 이동 표적.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김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됩니다. 네. 됩니다. 아니, 되게 만들어드리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거기엔 천무 로켓의 설계도가 떠올랐죠. 현재 천무는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사거리 290km, 명중률 99% 이상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무는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였죠.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표적이 움직이고 환경이 불안정하죠. 김준혁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함입니다. 천무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함 타격 체계죠. 3가지 핵심 기술이 통합됐습니다. 화면에 하나씩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표적 식별 시스템. 위성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해서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합니다. 둘째, 데이터 링크. 발사 후에도 궤도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음속 낙하 기술.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면서 표적을 관통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죠.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전에 첫 시험 발사를 마쳤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다 위였습니다. 남해 어딘가의 훈련장이었죠. 목표물로 보이는 폐함정이 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들렸습니다. 5, 4,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얀 궤적을 그으며 상승했죠. 그리고 정점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직 낙하. 로켓이 표적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마하 5.
화면 속 계기판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충돌. 폐함정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가판이 찢어지고 선체가 두 동강 났죠. 10초 만에 침몰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명중 오차 0.8m. 관통력은 이지스함의 장갑을 초과합니다. 0.8m? 그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건 무기라기보다 말이 막혔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전쟁의 개념을 바꾸는 철학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버 보안팀이었죠. 호킨스 씨, 중국 해킹팀의 침투 시도를 감지했습니다. 어디를 노린 겁니까? 한국방산청 서버입니다. 대함 관련 자료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김준혁이 전화를 받았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차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김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옳다는 걸 압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이 보였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확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군사 위성의 영상보다 더 냉혹한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은 달랐죠. 거기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리고 생각했죠. 세상이 곧 바뀔 것이라고.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다음 날 한국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전 테스트 일정이 잡혔습니다. 2주 뒤 남해 훈련장입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2주. 그 2주가 인류의 전쟁사를 바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남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훈련장 입구엔 검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말없이,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다. 의지의 집약체다.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대함 12기가 장전돼 있었죠.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조준된 상태였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위의 목표물들이었습니다. 김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호킨스 씨. 저는 발사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12기 전부 발사합니까? 네. 동시 발사입니다. 각기 다른 궤도로 날아가서 12개의 표적을 타격합니다. 12개를 동시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 표적함들이 보였습니다.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10분 후 발사합니다. 10분.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좌표 확인, 데이터 링크 점검, 날씨 분석. 모든 게 기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됐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분 전. 저는 손목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분 전. 통제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1분 전. 스크린 속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표적함들이 파도 위에 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30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3, 2, 1. 발사. 굉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12기의 불빛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굉음.
섬광, 진동. 로켓들이 하얀 궤적을 그으며 상승했습니다.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죠. 스크린 속에서 궤적이 보였습니다. 12개의 선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궤도 진입 확인. 표적 추적 시작.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스크린이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각각의 표적함이 보였죠. 12개의 화면. 12개의 목표물. 낙하 시작. 로켓들이 하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죠. 마하 5, 마하 6.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명중. 폭발. 표적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 났습니다. 두 번째. 경납고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쇄적으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12초. 단 12초 만에 모든 표적이 파괴됐습니다. 통제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중률 100%. 평균 오차 0.6m.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이론이 불타올랐습니다. 30년간 배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무릎 꿇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전쟁의 주어는 바뀌었다. 코리아.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CNN, BBC, NHK. 모두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죠. 한국 항모킬러 개발 성공. 남중국해 균형 변화 예고. 중국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내부 SNS를 차단했죠.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계가 이제 균형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그날 나는 군사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해의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변화. 저는 처음으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죠.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객관적 분석.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실험은 실험일 뿐이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더 냉혹하다. 실전은 다르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CNN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개발한 이른바 대함 시스템. 과연 실전에서 통할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군사평론가가 나왔습니다. 장난감 로켓입니다. 항모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죠. 실험실과 전장은 다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 봤던 그 불빛의 진위를요. 유럽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의 과장된 실험. 중국 항모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본 게 진실입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 요청이었죠. 김준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젊은 연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물었습니다. 호킨스 씨, 언론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회의적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킨스 씨,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을 막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전쟁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호킨스 씨, 첩보 위성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 해군이었습니다. 용왕급 항모가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용왕급. 중국의 최신의 항모였습니다. 랴오닝호보다 2배는 강력했죠. 저는 화면 속 위성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거대한 항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위함 8척을 거느리고요. 목적지는 어딥니까? 남중국해 북부 해역입니다. 필리핀 인근이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함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즉시 한국 측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남아 연합군에도 알렸죠. 이번엔 진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 멈췄습니다. 나는 여전히 분석가인가 아니면 증인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싱가포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 젊은 연구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분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기로요. 남중국해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 응우엔 중령이었습니다. 중령,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호킨스 씨, 위험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나는 아직도 그 불빛을 잊지 못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세계를 바꿀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마닐라행. 그곳에서 작전 통제함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 국영 방송이었죠.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화면 속 용왕급 항모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 현장으로 간다.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닐라에서 작전 통제함에 탑승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최신 함정이었죠. 하지만 중국 항모 앞에선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남중국해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통제실엔 각국 군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응우엔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호킨스 씨, 정말 오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야 합니다. 직접.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었습니다. 용왕급 항모를 중심으로 호위함 8척. 거대한 철벽이었죠. 작전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적 전단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50km 앞입니다. 계속 진입 중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함은 준비됐습니까? 한국 기술진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준비 완료.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죠.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균형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23분. 중국 항모가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필리핀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함 시스템 가동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중국해의 새벽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좌표가 전송됐습니다. 대함 8기가 육상 기지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표적 고정 완료. 데이터 링크 연결. 발사 준비 완료. 필리핀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발사. 굉음이 터졌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8개의 궤적이 보였습니다. 하얀 선들이 하늘을 가로질렀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스크린이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중국 항모와 호위함들이 보였죠. 낙하 시작. 로켓들이 하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마하 5의 속도였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방어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죠. 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첫 번째 명중. 항모 옆면에 직격. 폭발. 함체가 찢어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죠. 두 번째. 항공기 경납고.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호위함들이 차례로 명중당했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항모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용왕급 항모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이 무너지고 선체가 갈라졌죠. 중국 해군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스크린 속 바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장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휘관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전쟁을 수백 번 봤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바다를 덮었습니다. 응우옌 중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호킨스 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습니다. 명중률 100%. 평균 오차 0.5m. 통제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갑판으로 나왔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날 바뀌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작은 나라들의 울음을 멈추게 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분석가였지만 그 순간엔 인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우옌이었습니다. 호킨스 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이건 단지 전투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언입니다. 세계에 대한 선언이죠. 응우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CNN 긴급 속보. 한국 미사일, 중국 항모 격침. BBC 헤드라인. 코리어즈 미설 체인저즈 더시.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정의의 메아리였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닐라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이 바뀌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균형. 항모 격침 이틀 뒤였습니다. 세계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중국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면 대응 작전을 개시한다. 화면 속 중국 군부 대변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면 대응? 그건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첩보 위성이 즉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 DF-27. 중국의 최신의 무기였죠. 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긴급히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호킨스 씨.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시험입니다. 대함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겁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DF-27이 발사됐습니다. 통제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 감지. 마하 10. 마하 10. 대함보다 2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표적은 필리핀 군사기지였습니다. 대함 발사대가 있는 곳이었죠. 20분 후 도달 예정.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통신이 끊겼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데이터 링크 마비. 위성 좌표 오류 발생. 중국이 전자전을 걸어온 겁니다. 통신 교란이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김 박사, 들립니까? 잡음만 들렸습니다. 필리핀 지휘관이 절규했습니다. 대함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좌표가 없어요.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실시간 재프로그래밍 시작. 화면 속에서 한국기술본부가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떨며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오차 0.1초. 괜찮을까요?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인간이 낼 수 있는 오차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10분 후 충돌. 대함 2기가 긴급 발사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DF-27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하 10으로 낙하하고 있었죠. 스크린에 2개의 궤적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중국 미사일, 하나는 대함.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조우. 통제실이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는 화면을 부여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1분. 2 궤적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0초.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10초. 그리고 충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모든 센서가 하얗게 타올랐습니다. 스크린이 먹통이 됐습니다. 통제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위성 영상이 복구됐죠. 하늘은 비어 있었습니다. DF-27은 사라졌습니다. 대함도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 측 화면을 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속삭였습니다. 그날 기술보다 인간이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싸운 게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으로 싸웠다. 그들의 손끝이 인류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해군의 장교였지만 그날은 한국 기술자에게 경례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가 아닌 인간의 싸움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겼다. DF-27 폭발 후 남중국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위성 영상엔 연기만 가득했죠.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CNN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BBC 앵커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격한 겁니까? 저는 통제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우리는 경계를 넘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첩보 위성이 포착했습니다. 잔존 함대가 재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항모 한 척 더 투입됩니다. 산둥호였습니다. 용왕급보다 작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필리핀 지휘관이 절망했습니다. 대함 발사대가 손상됐습니다. 재장전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대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김준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호킨스 씨, 준비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대함 마크 -2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기존 대함보다 훨씬 세련됐죠. 차세대 통합 버전입니다.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속도는 3배, 사거리는 2배, 완전 자율 표적 인식 시스템 탑재.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위성이 없어도 작동합니까? 네. 자체 센서로 표적을 찾아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례했습니다. 말없이. 한국 기술진이 놀란 표우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언제 투입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작전명이 정해졌습니다. 블라인드 스톰. 중국이 또다시 전자전을 걸었습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위성 좌표가 교란됐죠. 하지만 대함 마크 -2는 상관없었습니다.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발사 준비 완료. 한국기술본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적 6개. 산둥호 및 호위함 5척. 6기 동시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3, 2, 1. 발사. 하늘이 하얗게 갈라졌습니다. 6기의 불빛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굉음이 세상을 뒤흔들었죠. 스크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함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적을 찾아서요. 5분이 지났습니다.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위성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산둥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갑판이 무너지고 함교가 무너졌죠. 호위함들도 모두 침몰 중이었습니다. 12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천장을 뚫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부여잡은 채 소리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신념의 폭발이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한국은 두려움을 무기로 만든 나라였다. 응우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중국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을 중지한다. 사실상 항복이었습니다. 유엔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을 국제 안전 기준으로 지정하자는 안건이었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코리어 해즈 체인지드 더시. 영국 총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역사가 다시 쓰였다. 프랑스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나는 평생 바다를 봐왔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바다는 항복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닐라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AI가 아닌 인간의 용기가 버튼을 눌렀다.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되게 만든다는 확신만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각국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호킨스 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본 거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역사는 새 언어를 배웠습니다. 코리아. 전쟁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엔 본부에 초청받았습니다. 각국 군사 대표들과 함께 평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는 대표 보고자로 나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 200여 명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균형을 다시 썼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밸런스 해즈 빈 리리턴 바이 코리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동남아 각국 장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울먹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린 무릎 꿇었을 겁니다. 말레이시아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며칠 뒤 한국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김준혁과 그의 팀이었죠. 그들은 귀국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준혁이 옆에 젊은 연구원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꿨습니다. 김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 모두와 악수했죠. 마지막으로 그 젊은 연구원과 악수할 때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호킨스 씨, 기억해 주세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HUMANITYS 뉴 아머 더 코리언 리잘브. 인류의 새로운 갑옷, 한국의 의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싸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 싸웠다. 그들의 무기는 용기였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우엔 중령이었습니다. 호킨스 씨, 베트남으로 오시죠. 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보고서는 군사 분석이 아니라 참가였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었죠. 나는 장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기록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중국해를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항모가 침몰한 해역으로 갔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잔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다.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강국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나라라는 걸.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승자는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의지였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FAITH 빛을 피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한국은 강국이 아니라 신념 그 자체였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